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범주에서 특별히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확립기는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년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체계가 마련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체계화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고요.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이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같은 경우는 1945년도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두 하나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에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복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특별히 어떤 사회복지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복지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 부분이 바로 이러한 확립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재정적 위기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바로 오늘날 다양한 행정 이론이 기법이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큰 포렘으로는 광복 이후에 1950년대까지 본다면 50년대 후반으로 보고 또 60년대에서 70년, 80년에서 90년 그리고 2000년대에서 현재로 이렇게 큰 포렘을 가지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광복 이전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아는 1906년도죠. 그때 이제 원산에 인보관 성격의 어떤 그 반열방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보관 성격의 한국 최초의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관의 설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본다면 사실 미국의 감리교죠. 감리선교부에서 여자들을 위한 태화 여자관을 설치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민간사회복지관, 오늘날 민간을 만든 사회복지관의 하나의 태동을 된 설치가 바로 이러한 효시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나가서는 이제 1944년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조선 구호령의 공포가 되면서 이 실시된 것은 바로 공공구호 행정의 전개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광복 이전에 이러한 좀 짤막한 역사가 있다면 광복 이후에는 크게 나름대로 어떠한 흐름이 있을까요? 특별히 광복 이후에서부터 1950년대 195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때였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사회 인프라가 상실되고 요보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아시는 바대로 요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아주 급증해버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이 당시에 나타난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 사회복지 기금들이 모여지기 시작하죠. 회원단체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단순 시설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또 물자를 구호해주고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됐고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고 뭔가 좀 도와주고 급한 소위 응급처치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인식할 그런 여력이 없었고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죠. 특별히 했던 일들이 이제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면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나마 이제 그 당시 사회복지 역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1947년도가 최초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사학과가 만들어졌죠.
그때 학과명이 기독교 사회사학과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이제 1953년도죠. 현재 강남대학교인 그 중앙신학교가 195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가 1959년도에 사회사학과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일하시는 분들을, 종사자들을 돌봐주고, 돌봐준다는 건 좀 그렇고, 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립중앙사회사업정사원, 오늘날의 이제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이제 개편됐었죠. 그 이후에 이것이 1956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60에서 70년대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이때 나름대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나마 이제 사회복지행정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전공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학문적인 그런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러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던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때 가장 큰 역사가 1970년대에는 바로 사회사업법,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죠. 이것을 만든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뭘까요? 바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고 조직할 때 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도 감독의 하나의 근거 지침,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가장 큰 하나의 제정한 법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간 공급이 진행되고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제도화된 부분이 사실은 1970년대부터 조금씩 제도화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이 어떤 자신들을 어떤 공익적 성격을 지닌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설립한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1980년대에 이제 가장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때는 큰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공의 부분에 하나의 큰 공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오늘도 우리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1980년대, 다시 말하면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또 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당시 1987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물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기관이나 또 사회복지 어떤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이 민간기관에서 활발했을 때가 바로 1980년대에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그때 많이 만들어졌던 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명칭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 규정도 만들어졌고요. 또 그것이 1983년도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3급을 만들죠. 현재는 2급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1985년도쯤에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의 법정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내고 또 사회복지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도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이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큰 획기적인 하나의 이론이 또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국기법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역사가 2000년대 들어가면서 또 사회복지사들이 1급은 국가시험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2003년도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무소도 이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 나름 지방자치단체의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하는 부분도 만들어지게 되고, 사회복지 역사가 많이 한 큰 장족의 발전을 하는 시기죠. 특별히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후반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라는 말까지 나와서 2016년도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실시되면서 물론 그전에는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이 운영되면서 사회복지의 발전에 보다 공공의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걸로 만들어서 함께 가는 시기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과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기, 여기에서 이제 제5공화국과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의 특징, 더 나아가서는 이제 80년대의 흐름이 사회복지 행정 체계의 마련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보다 나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80년대에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욕구의 분출과 제5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시기에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의 특징을 본다면은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 84년도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영세 및 밀집적인 우선 배치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알다시피 1988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큰 흐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3급이 제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사업의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죠. 그전에는 사회사업가 이런 명칭이었다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사회사학과 명칭이 사회복지학과로 개칭되었죠. 그전에 처음 만들어진 학과들은 대부분 사회사업학과였고, 그 이후 만들어지는 학과 또는 개칭을 하면서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되었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이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되었으나 1991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 사무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5구까지 설치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공공복지 행정에 대한 수행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1987년을 기점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형 사회복지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70여 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까지 합하면 약 1100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인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시설보호나 현물 지급 등 단순한 지원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영역의 지원기관 또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급증하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91년 아동복지법과 별도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했고 1995년도에는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복지제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체계화되었고 적용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전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5년도에 이르러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으로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보건소 조직의 복지사업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동에 흩어져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이곳에 집중 배치하여 공공부조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가급적 보건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과 복지,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및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요청으로서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개편,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 지역복지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라 그러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를 높게 갖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발전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었고 학술지인 사회복지행정학이라는 것이 발간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입니다. 1988년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서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민복지 수요의 급증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등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자 발생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회복지의 수요 발생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욕구가 표출되어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가 심화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 생활보장과 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실천 계획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했고 의료보험에 대한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출발했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해서 기존의 산재보험을 포함한 오늘날의 4대 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해당됩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근로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변화의 자율성의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탈피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간 자본이 사회복지 시장에 참여하도록 개방시키고 또 자율성을 높여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참여가 급증해졌습니다. 또 1990년대죠. 1990년대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실시한 건 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을 가져왔는데 중앙정부라고 하는 이 중앙정부의 이론적 구조에서 지방정부를 거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되었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 조직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됐고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현장 수요에 맞춰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교육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으며 제한된 자원에 대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조직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전달 체계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문직의 교육에서 조직의 전략적 기획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자원개발과 전달체계,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활용 전략 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1947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 사회사학과가 사회사학과의 최초의 학교였고 그 학과가 최초의 학과로 시작된 사회복지의 뿌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957년도에는 보건사회부 산하에서 중앙사회사업 종사훈련소 지금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죠. 설치되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리더를 배출하고 만들어낸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959년도죠. 195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사업 학술연구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학술지인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목이 사회사업이죠. 사회사업이 보건사회부 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에서 발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1961년부터는 사회사업 학보 이런 제호로 서울대학교 사회사학과에 의해서 계속 출판된 것도 우리가 역사의 한 맥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은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복지 역사는 짧은 역사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긴 역사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담겨져 있는 교훈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역사에 매이지 마시고 역사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진일보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행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 역사 속의 그 참뜻과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확립기를 통해서 보면서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었고 그 마련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떠한 측면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특별히 1988년도 국민연금법이 실시되는 그러한 맥락에서도 상당히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 2급, 3급으로 제도화된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0년대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 체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더 나아가서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을 아주 체계적인 만드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그 제도가 바뀌고 또 새로워지면서 변화의 큰 틀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큰 틀은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기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또 다른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을 갖고 온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중에 평가라는 항목도 들어가고 또 자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서비스의 활용 전략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